네, 안녕하세요. 20년차 현직 트레이더로 활동하고 있는 주식을 읽어주는 남자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일단 외인이 돌아왔다라는 좀 테마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진짜 이게 외인이 돌아온 걸까? 여기서도 우리가 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건 현재 외인이 매도가 나가면 주가가 내려가고 외인이 사줘야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어제부터 해서 오늘도 개인의 또 매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또 개인들은 왜 이렇게 또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닌데 여기서 또 왜 매도를 할까? 우리가 삼성전자를 정확한 분석, 그리고 심리적인 분석,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 전략들, 앞으로 내가 잡을 수 있는 타점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좀 정확하게 또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 그리고 시황, 타점, 대응 전략 제가 좀 알려드릴 거고, 영상 말미에 또 상승 시그널에 대한 지표 제가 이 무료로 다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장중에 나오는 타점이나 또 라이브 방송이나 대응 전략, 급등주들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를 지금 뭐 뉴스를 보면 이래요. 지금 대서특필하면서 야, 외국인이 34거래일 만에 삼성전자 사자, 주가 4% 상승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왔죠.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건 진짜 바닥에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은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어저께 1,500억을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1,600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어요. 아마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아마 단타 물량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혹은 그냥 조금 올랐으니까 포기한 사람들도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외인들이 정말 소량으로 매수를 했는데, 어저께 나왔던 내용이 이 대만 디지타임스가 삼성전자 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출하량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이며 정식 공급망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사실 이 내용은 그 호재로 볼 수는 없었어요. 호재로 볼 수는 없는데 어제 올라왔던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 뉴스나 언론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고. 그리고 뭐 글로벌 시장이나 현재 빅테크 기업들 미국 시장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삼성전자가 어제 올라왔던 건 이 과대 낙폭에 의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자, 오늘도 지금 외인과 기관이 다시 한번 좀 담는 모습과 현재 매도가 어디서 나가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매도가 자, 이 키움증권에서 드디어 삼성전자의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뭐예요? 키움증권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또 사용하는 창구잖아요. 이 키움증권에서 매도가 나가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수급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한 가지 우리가 또 보고 가야 할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신용매매. 신용잔고가 여러분들 더 늘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신용잔고가 더 늘어. 그러면은 결국 신용잔고를 쓰는 그 물량은 더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저께 개인이 매도는 나왔지만 또 매수하는 분명 개인들의 투자 자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신용을 이용해서 이게 진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또 개인들의 물량들이 있었다고. 자, 이게 가장 거슬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신용잔고가 조 단위로 올라갔을 때 주가가 추세를 바꿔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바닥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물론 바닥은 나왔다고 봐요. 네, 바닥 구간을 좀 확인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확인하는 자리라고 보는데 이게 진짜 이 바닥을 찍고 이 추세를 돌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과연 추세를 언제 돌릴 수 있을까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현재 이 가격대도 점점 그 신용잔고에 대한 좀 반대매매, 청산 가격에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연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여기를, 잠시만요. 여기를 이렇게 좀 지지하잖아요. 이 10년선을 현재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단 한 번도 안 깼어요. 2002년부터, 2004년부터. 근데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연봉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 마감이 되면 이 그래야 캔들 모양이 완성된다 말씀드렸죠. 이게 여기서 한 번 더 만약 빠져서 여기를 이탈한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엔 종가 마감을 봐야 하는 겁니다. 종가 마감을 어떻게
올해 마지막 날 종가 마감을. 그러면 그때 연봉 차트가 연봉 캔들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물론 저는 올해 연말까지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깨작깨작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에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일 것이냐에 대해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좀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적으로 삼성전자 지금부터 어떤 흐름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끌고 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지표에 대한 또 시그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삼성전자에 대한 거시적인 경제 측면을 우리가 또 봐야 하는데, 이런 단기, 중기, 중장기적인 전략들을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번호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확인하면서 문자 한 통 빨리 보내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께 지금 뭐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삼성전자 좀 볼게요. 삼성전자가 일단 상승 추세를 2002년도부터 탔잖아. 그러면 이게 코로나 때 9만 전자 뭐 10만 전자 간다고 해서 이렇게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었고,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확실한 상승 시그널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추세를 바꾸고 이렇게 2022년도부터 올라왔는데, 이렇게 추세를 바꾸는 그런 파동이 제가 총 5파동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동적인 부분이 끝나면서 상승에 대한 추세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추세가 마무리가 되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조정 파동은 세 파동 ABC 형태로 나온다. 이렇게 ABC 형태로 나온다 말씀드렸죠. 이 ABC 형태로 나오는데 그 형태에 대한 조정이 마지막 파동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점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상승 추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저점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저점을 형성해 나가면서 지금 55,700원을 찍고 현재 59,300원, 6만원을 다시 뚫어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 가격대에 현재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저항대를 맞고 있는 건데, 제가 정말 많은 경험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대형주가 급락이 나오면 이렇게 한번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 맞는데, 이게 그 전체 파동의 진짜 어느 정도 큰 상승의 기술적 반등인 것이냐, 아니면 뭐 깨작깨작 그냥 정말 과대낙폭에 의한 양봉 2개, 3개 나왔다 또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그릴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막 매수를 이제 막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따라 붙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물론 이 타점이 정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저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그 저점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그때부터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자, 이런 흐름이 나오면 뭐냐? 신용매매, 반대매매 다 터뜨리고 나서 개인들의 매도 왕창 터뜨리고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매수하신 분들이 잘못된 건 아닌데, 지금 어저께부터 이 양봉에 신용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잘못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신용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확실하게 잘 모르겠으면 확실한 신호를 알고 가라. 우리가 시그널이 떠야 매수를 해라. 그냥 여기가 또 올라간다고 해서 그냥 근거 없이 막 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가 만약에 신규 타점을 지금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혹은 내가 추가적으로 타점을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이탈이 나오는 그 타점을 기다릴 거고, 혹은 여기에서 이 추세를 깨는, 이 채널링을 깨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는 좀 매수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단기 타점이나 중장기 타점에서 분명히 고점 신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한번 매도 타점을 어디서 드렸어요? 이때 주가의 가격, 이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주가의 가격이 고점을 찍고 한번 조정이 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높아졌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매수 심리가 강해지지 않고 오히려 약해지는 순간, 그러면은 주가의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수 심리가 약해져? 야,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제부터는 추세가 전환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추세가 한번 전환이 되었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게 저점을 계속 계단식으로 막 이렇게 해 나가고 있어요. 계단식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매도에 대한 심리가 점점 약해지고 매수 심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확실하게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이 왔다가 다시 한번 주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이 매수 심리도 높아졌다가 대략 이 정도 구간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가격은 떨어졌지만 여기 매수 심리가 높아지는 구간, 이 구간이 저는 진짜 저점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타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지금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절대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결국 우리가 삼성전자를 거시경제 측면으로도 바라봐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나스닥이나 S&P 500, 그 다우존스 막 신고가 영역 도달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 이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금리 인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씩 또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구간에서 이 신고가를 계속 돌파하는 모습들 안에서 저는 이게 폭탄 돌리기가 되어 간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폭탄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 그러면 이 폭탄이 언제 깨질지 모르면은 미국 지수도 언젠가 한 번은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한 내년 초,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그 사이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이렇게 어쨌든 여기를 깨고 올라가든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주춤주춤 하다가 올라가든 기술적 반등은 그래도 꽤 크게 올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완벽하게 고점 신호를 파악을 하고 여기서 뭘 해야 된다? 현금과 예수금을 준비를 해야 된다. 1차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 혹은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손실이야 하더라도 여기서는 무조건 비중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어쩔 수 없는 하락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다시 한번 잡는데 이때 돈이 예수금이 내가 현금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내년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결정할 수 있다라고 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단기, 중기, 중장기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 경제 거시경제의 측면 모든 걸 좀 분석을 좀 같이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삼성전자를 좀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리를 해 보자면 삼성전자 지금 외인이 돌아왔다. 뭐 언론에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 한다. 이게 진짜 저점일까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점을 깬다라고 해서 절대 매도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려와봤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우린 좀 기다려봐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을 확실하게 잡고 싶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저점 이탈 매수 혹은 우리가 지금 추세에 대해서 앞으로 깨는 상승이 나올 때 확실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거시경제 측면으로 볼 때 추후에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고점 신호에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 분들과 함께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항상 이런 시장이나 시황 브리핑을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타점이에요.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던 뭐 엔비디아를 투자를 하던 애플을 투자를 하던 내가 결국 좋은 자리에서 매도하는 게 장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타점 위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중 타점 그리고 라이브도 제가 가끔씩 진행할 때마다 공지를 해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같이 저와 함께 이끌어 나가시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앞으로 함께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그리고 제가 뭐 돈 받고 진행하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만큼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다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 앞으로 우리가 이런 흐름으로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삼성전자는 결국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단타 칠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스윙 관점으로 적어도 중장기 관점으로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 흐름들을 하나하나 좀 같이 분석해 나가고 여기에 대한 흐름은 언제 진짜 외인이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살짝의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바닥이라 생각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받아왔던 이 외인들의 수급들이 양분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살짝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SK하이닉스는 지금 매도할 때 아니에요. SK하이닉스는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이닉스도 같이 들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들의 이런 시황적인 부분들도 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을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 절대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앞으로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고 과연 그대로 또 흘러갈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또 어떤 변수가 생긴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같이 이끌어 나가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저 박프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진행할 거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오늘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